자, 아이고. 우리 저번 시간에 하다가 만 거 행렬 랭크 관련돼서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형 변환의 랭크가 그 레인지, 우리가 어떤 어, 선형 변환을 가지고 도달한 위치에 있는 그 레인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x에서 y로 함수를 보내면은 x를 정의역, y를 공역 이렇게 부르는데 그 레인지가 우리가 도달하는 위치의 영역, 저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 배웠던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 변환의 차원을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선형 변환이 가역인지 판단할 때 이 랭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랭크를 사용하게 되는 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뒤쪽에서 얘기하는 대각화나 이런 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을 봤을 때 그게 가역 가능한,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선형 변환이 있고 그 선형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수학으로 돌아갔을 때는 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행렬식 같은 거 계산해가지고 그게 0이 되는 거면은 뭐 가역하지 않다. 0이 아니면은 가역 가능하다. 이렇게 가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하려면 우리가 2x2 행렬에서밖에 할 수가 없고 좀 더 복잡한 행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대각화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랭크를 가지고 한 번에 이 녀석이 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 쪽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수학까지 배우면서는 2x2 행렬에 좀 익숙해져 있지만 모든 행렬에 적용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모든 행렬에서 구할 수 있는 연산들이 뭐가 있을까? 뭐 좀 이제 가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여부를 좀 빠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에서 W로 가는 서면변환 T가 있을 때 V랑 W의 디멘전이 같고 그랬을 때만 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보조 정리였어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보조 정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T라고 하는 변환 자체의 랭크가 N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가 랭크 T 같은 게 뭐냐면은 디멘전 레인지 T잖아요. 그죠? 그 T라고 하는 사용 반응을 써가지고 도달한 공간에서의 디멘전을, 그러니까 기저의 개수를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이 RT가 W랑 동일한 차원 N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이 W 공간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상형 변환을 시켰을 때 이게 N이라고 하는 거는 V의 디멘전도 지금 n이었는데 이게 n이 된다는 거는 동일한 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RT는 W의 부분 공간이므로 RT는 W임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앞에서 레인지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1대1 대응이다, 뭐 그러니까 전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개념이 여기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T가 W라고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함수, 그러니까 선형 변환 자체가 전사 함수라는 거, 온투 함수라는 거, 전사 함수 다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Y가 여러 개의 x일지라도 모든 y가 x에 연결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x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전사함수라고 불렀죠. 그리고 차원 정리에 따라 가지고 널리티가 0이 나오게 돼요. 널리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디멘전, 우리가 아니죠. 이거보다는 널리티랑 차원 정리가 널리티랑 t 플러스 랭크 t를 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디멘전 v가 나오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오리지널 공간의 디멘전이 널리티랑 랭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쪼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 선형 변환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랭크 t가 지금 n이라고 하는 거는 널리티가 0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전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얻은 거지만 널리티가 0이라는 거에서는 우리가 원투원 함수,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대1 대응이고 전사함수이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에 따라서 이 t가 가역 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이다라는 거를 평가할 때 항상 그 한 가지 조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저기 뭐죠? 가역이다 아니다를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가야 되죠. 어, 행렬에 대한 거고. 가역적 상열 변환에서
우리가 가역 정의했었고, 1대1 대응이고 전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1대1이고 전사일 때만 역변환을 가진다, 가역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 3-15 절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1대1이고 전사해야 되고 1대1이고 전사면은 가역이 존재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도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써놨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어디에다가 저거 리퍼링 하는지를 안 적어 놓는데 아니지? 왜 여기까지 왔지? 맞나? 아니죠? 아닌가? 더 가야 되나? 몇 페이지였어요? 몇 페이지였지? 아, 랭크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고 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T가 가역이다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가 디멘전이 서로 같으면은 V에서 W가 쓸 디멘전이 같으면은 그때 가역이라고 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만 가역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3-15절에서 봤던 것처럼 가역이면은 1대1 대응이랑 전사가 만족하고 1대1 대응이랑 전사가 만족하면 가역하다는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잘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을 적용시켜서 V에서 W 공간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두 공간의 차원이 같다면은 우리가 T의 랭크가 N이기만 하면은 이때 가역한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의 그 행렬의 랭크를 가지고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T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정확히는 T, 뭐 베타, 베타 프라임이든 T, 베타, 베타든 이런 식의 어떤 매트릭스를 표현해 놓고 이 매트릭스의 랭크를 구했을 때 이 랭크를 통해서 이 행렬 자체가 가역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랭크만 알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형 변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역 변환으로 곱해도 랭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뭐예요? 선형 변환을 여러 번 합성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가역 변환으로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기 뭐예요? 가역성을 갖고 있는 행렬의 일반적인 특징이라서 이거를 굳이 막 자세하게 아, 그죠? 자세하게 증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랭크 그러니까 이 관계를 좀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랭크 T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N이다. 우리가 T라고 하는 게 V에서 W로 가는 거고 이거의 랭크가 N으로 완전히 가역한 가역 변환이다. 그러니까 T가 가역 변환이다. 그러면은 V가 예를 들어서 N일 때 이 랭크 T 역시도 N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 S도 가역변환이고 Q도 가역변환이라고 하면은 이 N이라고 하는 차원이 Q를 한 번 더 한다 그래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 QT 변환 역시도 우리가 QT 변환은 T 변환을 먼저 하고 V에서 W로 가는 T 변환을 먼저 하고 W에서 G로 가는 Q 변환을 나중에 하는 거를 QT 합성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QT 합성 변환 역시도 우리가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야겠죠.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가야 되고 가역 변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랭크가 저기 N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랭크 T가 랭크 QT가 같고 랭크 TS랑 같고 랭크 QTS랑 같고 다 같다. 왜? 얘네들이 다 가역 변환이기 때문에 한 벡터 공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적용된 가역 변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덧붙이고 앞에다 붙이고 막 그래도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T 앞에다가 Q를 붙이고 T 뒤에다가 S를 붙이고 둘 다 가역 변환을 붙였기 때문에 Q를 붙이든 S를 붙이든 둘 다 가역 변환을 붙였기 때문에 랭크에 변화가 없어요. 랭크는 항상 늘어나지 않아요. 랭크는 항상 줄어들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랭크가 유지된다라는 게 가역변환의 특징인 거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가역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그 그러니까 우리가 레인지 T를 했을 때 나오는 레인지 범위가 T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V 공간에 있는 벡터를 하나 저희 선형 변환시킨 거, T에서 선형 변환시킨 게 이 RT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V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T 선형 변환 시켰을 때 가는 공간을 우리가 RT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벡터가 아니라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다른 연산들을 추가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S를 먼저 하고 U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U, V, W로 가는 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T를 적용시키는 요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TS가 U에서 W로 가는 분이 잘 안 되죠. TS가 U에서 W로 가는 변환이 있는데 요것도 얘 표현처럼 이렇게 써놓고 봤을 때 우리가 S 역시도 지금 가역 변환이라고 했으니까 전사 변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사라는 거는 여기 온투 변환이죠. 온투 변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 V에 대해서 결과물로 나온 어떤 V에 대해서 어떤 U가 성립한다, U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게 전사 함수인 거죠. 물론 이게 전사이자 원투원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V가 하나 결정되면 그거에 대한 U도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SU는 V라고 하는 그러니까 U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벡터를 S 변환시켰을 때 V 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RTS였는데 TS라고 하는 거의 레인지, 공간을 구하는 거였는데 TS라고 하는 선형 변환의 공간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게 TSU라고 쓴다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가 T라고 하는 변환이랑 TS라고 하는 변환 두 가지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써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SU를 V로 바꿀 수 있다.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전사이자 원투원 1대1 대응 함수기 때문에 1대1 대응 변환이기 때문에 이 SU가 유니크한 V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TSU가 결국 TV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TV는 뭐예요? 티피컬한 우리가 그 T라고 하는 선형 변환의 레인지를 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 레인지 TS가 레인지 T랑 같고 우리가 이 공간이 같다는 거는 결국 그 랭크를 구해도 같다라는 결론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Q를 넣든 말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태여서 수학적으로 좀 증명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역 변환이라고 한다면은 가역 변환이라고 한다. 여기다 적을까요? 가역 변환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곱해도 랭크를 변환시키지 않아요.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역 변환의 형태로 계속 분해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랭크를 구하고 가역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트리비얼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이제는 얘기를 안 할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선형 변환이랑 행렬이 별도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뭐 정의로 이렇게 나와 있고 증명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A의 랭크가 이 선형 변환의 랭크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형 변환의 랭크는 대체 행렬의 랭크랑 어떻게 달라요? 행렬의 랭크는 아, 일단 뭐 선형 변환의 랭크는 우리가 그 범위 그 레인지로 간 다음에 레인지가 갖고 있는 기저의 개수, 기저의 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어, 계산했던 게 선형 변환의 어, 저기 랭크예요. 차원으로 계산했던 거. 그럼 행렬의 랭크는 어떻게 구해요? 행렬의 랭크는 사실 구하는 방법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행 벡터, 대각 행렬을 구해서 대각 행렬에서 뭐 0이 아닌 요소를 갖고 있는 행의 개수를 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해서 우리가 랭크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선형 변환을 행렬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볼 거다.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했던 게 그거잖아요. 선형 변환의 문제를 행렬로 바꾸고 행렬이랑 선형 변환의 문제는 사실 같다라고 하는 걸 양방향으로 몇 번씩이나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행렬의 그 랭크를 구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선형 변환의 랭크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스팸 문자 알아요? 저 일주일 동안 한국에 들어왔던 라인 문자만 5개 받은 것 같아요. 방금 또 왔어요. 너무 많이 와.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이 보조정리 이점인데요. 여기 깨져가지고 제가 글로 적어놨거든요. 보조정리 이점이 행렬 A의 랭크는 그 열이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은 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좀 핵심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이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선형 변환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선형 변환의 열은 뭐예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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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이 네 개로 만들어지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로 생성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집합으로 스팬하겠다는 거죠. 스팬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거의 차원과 같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의 총집합이 되는 거죠. 요런 벡터들 스패닝 세트로 스패닝 집합으로 우리가 스팬을 한 다음에 그거의 차원을 구하면은 아 이거 필요 없는 거 날라가겠죠. 얘 0, 0, 0, 0은 공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테니까 날라가고 얘는 세 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차원 공간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패닝 집합이랑 기저랑 기억하시죠? 기저가 가장 작은 스패닝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 선형 독립이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 2.2라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에서 나올 거다.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그렇게 여기 있는 거를 보면은 좀, 그 글을 보면 좀 편한데, 예를 들어서 A가 n by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LA라고 하는 어떤 선형 변화는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가는 거고, 그때 우리가 표준 기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표준 기저라고 하는 거는 이 1부터 이 n이라고 하는 요건데, 1, 0,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한 개가 0이, 한 개가 1이고, 나머지가 다 모두 0인 그런 벡터를 표준 기저라고 했었어요. 그런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저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LA가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 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레인지를 만드는 게 이런 것들로 선형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배웠었죠. 우리가 어떤 선형 변환을 한다, 어떤 그 벡터를 선형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했어요? 그 이 투사되는 그러니까 선형 변환되는 당사자의 기저 벡터가 V1부터 Vn까지 있다. 그러면은 LA V1 한 다음에 투사되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의 목적으로 가는 W가 있다. W1, A11, W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아, A21, W2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그죠? A, V, N이다. 그러면은 WM까지 있을 거고 A, M, N, 1 아니다. 1N, W1 플러스 A2, N, W2 플러스 쭉쭉쭉 한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묶어다가 트랜스포즈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표준 기저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요런 벡터들이 표준 기저 벡터들이 되는 거고요. 이게 E1, E2, 뭐 EN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요게 단순히 A의 첫 번째 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개수를 얻은 다음에 트랜스포즈 하잖아요. 첫 번째 열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A11, A21, AM1까지 있는 요거를 우리가 첫 번째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시죠,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저를 선열 변환한 걸로 개수 행렬 만든 다음에 이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구하면은 우리가 여기 A 행렬, 선형 변환 행렬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원이라고 하는 첫 번째 표준 기저에 대해서 변환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개수들이 첫 번째 행에 들어가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하기 때문에. 그죠?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그죠? 트랜스포즈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에 들어가는 거고, 어, 이 2에 대해서 하는 게 두 번째 열에 들어가고, 이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 선형 변환을 시켰을 때, 이 표준 기저를 가지고 선형 변환한 요것도 여전히 기저예요. 요것도 여전히 기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저로 만들어지는 공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들이 만들어내는 차원을 우리가 행렬 A의 랭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가 레인지 T의 디멘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E1부터 E9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구한 요 녀석들이 다시 기저가 될 수 있거든요. 요거 앞쪽에 참고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이 되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것들이 뭐라고요? 이 A 매트릭스의 각각의 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렬 A의 랭크는 그 열이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 그 열이라고 하는 게 기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표준 기저를 가지고 선형 변환한 거 여전히 기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저를 가지고 우리가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 기저라는 거 보이는 거 앞에서 증명도 했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A로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금방 나오죠. E1, E1 플러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LA를 하든 말든 선형 변환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선형 변환을 하든 말든 여기가 선형 독립이기 때문에 이 전체도 선형 독립이 되고 그러면 기저로서 작동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열이라고 하는 게 기저고 그 열이 기저라고 하면은 그 행렬 A의 랭크는 그 기저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차원을 갖다는 거 그냥 차원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앞에 있는 내용에서 잘 끌어올 수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요 파트, 그러니까 보수정리 2.3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트리키합니다.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이 보수정리 2.3을 더 많이 쓰거든요. 보수정리 2.3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이런 식으로 그 열들이 각각 기저가 되는구나. 다음 차원에서 기저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서 보면은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표준 순서 기저를 썼기 때문에 표준 순서 기저를 썼기 때문에 0, 1, 0, 0, 0, 0, 0, 1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1, 0, 0, 0, 0, 1, 0, 0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들어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행렬의 꼴을 우리가 행사다리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긴데 이런 사다리꼴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1이 나오는 위치를 이렇게 찾아봤을 때 맨 처음 0이 아닌 위치를 찾아봤을 때 얘가 첫 번째로 나오고 얘가 그 다음에 뭐 같은 라인에 있어도 돼요. 같은 라인에 있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고 적어도 여기보다 얘가 1이 나왔을 때 얘보다 전에 나오진 않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다리꼴의 형태를 유지한 이런 형태로 0이 아닌 요소가 나오는 순서가 첫 번째로 나오는 순서가 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렬 A가 행사다리꼴 형태라고 한다면은 A의 랭크가 0이 아닌 행의 수랑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0이 아닌 행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A 매트릭스잖아요. A 매트릭스 봤을 때 0이 아닌 행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고 네 번째는 0으로 되어 있는 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3차원이다. 랭크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스페시픽한 정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다리꼴을 만들어 놓고 행 사다리꼴일 때 저렇게 하는 게 굉장히 스페시픽한 예제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챕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행렬의 행 및 열 연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행렬에서 이 행 교환하는 거 그리고 이 행 곱셈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행렬식과 대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저런 행 사다리꼴의 형태를 보면은 행 사다리꼴의 가장 꽉꽉 차 있는 형태가 뭐겠어요? 예. 네, 행 사다리꼴의 가장 꽉꽉 차 있는 형태가 n by n이라고 했을 때 대각선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순서대로 나올 거잖아요. 순서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나오고 얘가 1이 나왔는데 얘가 1 이전에 나오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거보다 더 나가는 것보다 가장 꽉꽉 채우는 n차에서 가장 꽉꽉 채우는 거는 이런 순서대로 돼야지 랭크 n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랭크 n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의 요소들이 정렬이 되어 있을 때 n차가 나오고 이 대각선의 요소들이 정렬이 안 됐다. 만약에 여기에 0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그죠? 0이 있는 벡터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그 행사다리꼴 형태일 때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렸고요. 우리가 행렬을 대각화하고 대각화하고 행렬 연산을 통해서 어,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랭크를 계산하는 방식을 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사실 100% 맞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렬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 대각화를 해야지 연산이 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대각화를 해야 돼요. 대각화를 해야 되고 그 결과물로 사다리꼴 형태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랭크를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결국 모든 행렬 연산은 대각화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대각화를 할 수 있냐 없냐 라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그 요소가 있어요. 뭐 행렬에서 가역성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각화 따지는 거 역시도 대각화 가능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각화를 하고 그래서 랭크를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행렬 파트에서 또 다른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가 행렬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역시도 대각화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한 주제로 만나게 돼요.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행렬 시기랑 대각화에 대한 논의로 모이게 됩니다. 랭크를 구하는 거, 좀 더 연산을 간단하게 하는 거, 분해하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대각화랑 관련되어 있고, 그게 행렬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쪽으로 문제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렬 A가 행사다리꼴일 때 A의 랭크가 0이 아닌 행의 수와 같다. 이게 왜 그러냐? 요거 증명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A의 랭크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랭크가 K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는 다 0이고 K개까지만 표현이 되는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A의 열이 생성하는 공간이 K개의 차원 공간으로 포함되는 이런 벡터의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열 벡터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게그 표준 순서 기저로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그 행렬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1이 있고 두 번째 뭐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 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A의 랭크가 K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K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K번째까지 K번째에서 1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뭐 다 0이 나와야겠죠. 이런 식의 벡터를 저기 어, 갖고 있는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게 K개의 0이 아닌 행을 가지는 거랑 같은지를 보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 가지고 이런 매트릭스 가지고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매트릭스 A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준다고 위치가 좀 그런데 이런 A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에다가 뒤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쪽 아래쪽을 지금 0이 아닌 행이 K개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행이 K개 앞쪽에 다 채워져 있고 밑쪽에 있는 거는 다 0으로 가득 차 있는 녀석들이에요. 여기는 0으로 가득 찬 부분이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오는 벡터가 이런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 존재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X1부터 XK까지 그냥 실수로 뭔지 모르지만 들어가 있고 뒤쪽은 어차피 0들로 곱해진 거기 때문에 0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의 랭크가 K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K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K개 디멘전이 K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썼던 아이디어 중에 얘 가지고 얘를 기저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얘를 기저로 우리가 공간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의 열로서 V에 있는 모든 벡터가 생성된다고 한다면은 이 랭크가 최소 K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랭크가 최소 K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A의 열 가지고 생성되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좀 커지잖아요. 우리가 V 뭐 예를 들면 K까지가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K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 by n 행렬이다, A가. n by n에서 n이 K보다 더 클 수 있잖아요. n이 K보다 더 큰데 이 A가 갖고 있는 기저의 개수가 K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얘네가 그 열들로 표현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열들로 표현했을 때 기저에 포함되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거고 마지막 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차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그냥 스패닝 집합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차원을 정의할 때는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n개의 열이 있을 텐데 n개의 열 중에 실제로 공간에 쓰이는 녀석들은 누구냐, 몇 개나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V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아, 자, V의 벡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A 행렬이 나머지는 다 0으로 가득 차 있고 0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행렬인 거죠. K번째까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1, 1, 1, 1 다 내려왔고 여기서부터 n-K개는 그냥 의미 없거나 무슨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그런 녀석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것들이 우리가 스패닝 집합이라고 하는 거랑 기저라는 거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거를 뭐로 쓸까요? V1이라고 씁시다. V1부터 VK까지 구했을 때 A1, V1, A2, V2 이런 식으로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개수가 전부 다 0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선형 독립의 의미였고 그때 V가 기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그 K 플러스 1번 첫 번째 것까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이 k 플러스 1개까지 있다. 그러니까 k개까지 있고 한 개만 더 추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vk가 000 차 있고 k번째까지만 어떤 숫자가 차 있는 이 vk가 나머지들로 표현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게 이 파트에서의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적절한 값을 곱해서 빼줘서 이 vk를 k 플러스 1을 아, AV1 플러스 A1V1, A2V2 플러스 쭉쭉쭉 해서 AKVK 요걸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사실 이 VK 플러스 1은 기저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빠지는 거죠. 스패닝 집합일 수는 있지만 기저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부 다 1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가 전부 0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 VK 플러스 1이 예를 들어서 아, X1, X2, X3, X4 해서 XK까지 있고 000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벡터에다가 X1 곱하고 두 번째 집합에다 X2 곱하고 세 번째 집합에다 X3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이 표준 기저 벡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표준 기저 벡터일 때 거기에 원하는 요소들을 곱해서 그냥 빼주면은 VK가 사라지는 거예요. VK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벡터들로. VK로 나머지 벡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를 A의 그러니까 이 V번째, VK 플러스 1번째를 A열의 선형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V는 그 열의 생성 공간에 포함된다. 즉, 스패닝 집합에는 포함되지만 기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이 몇 개냐 하면은 여기 있는 K개까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V1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 어떤 숫자가 있고요. 리얼 넘버가 있고 나머지 000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V2는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나머지 000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V 세 번째를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V 세 번째를 표현할 때 여기 리얼 넘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0000. 이거 표현할 때 이거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자명하죠. 만약에 V2에 여기 어떤 리얼 넘버 있으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V2에서 V1에서 3배를 한 다음에 V2에다 빼주면은 그
V2-3V1은 뭐가 돼요? 0, 4,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4분의 1 해주면은 0, 1, 0, 0,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V1은 여전히 뭐예요? 1, 0, 0, 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X1이고 X2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X1 곱하고 여기에다가 V1에다가 X2 곱하고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X1 4분의 1 X1 V2-3V1 플러스 X2V1이 되기 때문에 이게 V3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스칼라들의 개수를 갖는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가 제가 아까 여기다 그림 그린 것처럼 반드시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도 얘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 같은 개수의 요소만을 같은 개수의 0이 아닌 요소를 갖고 있는 녀석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이해가 돼요? 승희? 이해가 안 돼요? 오케이.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냐면은 이게 그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A가 행사다리꼴일 때 A의 랭크는 0이 아닌 행의 수와 같다. 그 행사다리꼴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어떤 리얼 넘버가 들어가고 리얼 넘버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0인 상태를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는 같은 개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근데 이제 좀 여기 어떤 숫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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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이거 5바이 차수를 맞춰줄까요? 이렇게 해서 5바이 5짜리 행렬인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 요 세 개 행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면은 얘네들은 기저에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에 기저에 포함이 안 된다고. 기저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가 보조정리 2.2에서 행렬 A의 랭크를 구할 때 그 열이 생성하는 공간의 차원과 같다.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게 기저의 개수잖아요. 기저의 요소의 개수잖아요. 기저에 포함되는 벡터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만약에 전부 다 기저로서 작동한다. 그럼 5차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 A의 랭크가 5차원이 나오는 거고 얘네가 만약에 3개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3개니까 3차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선형 독립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선형 독립인지를 보는 거고 선형 독립이 망가지는 요인이 뭐냐면은 어떤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조합으로서 표현이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라면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기저라면은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독립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이런 예시로 돌아와서 좀 간단한 예시로 돌아와서 3바이 3으로 갑시다. 3바이 3이 있을 때 우리가 K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벡터가 있는 거예요. 어, 3바이 3. 이런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의 그 벡터 행들을 보면은 이 행렬의 열 벡터들을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세 개의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맨 마지막 vk 플러스 1 벡터를 예를 들어서 x1, x2, 0이라고 하는 벡터 요거를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이 x1, x2, 0이라고 하는 벡터를 나머지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걸 v1, v2라고 할게요. v1 플러스 a2, v2로 표현할 수 있냐를 보면은 이 증명이 만족을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a1, v1, A2, V2 요거 가지고 조합이 되냐. 우리가 이 숫자가 뭔지, X1, X2가 뭔지도 모르는데 얘네 모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방금. 우리가 여기에 어떤 리얼 넘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 우리 어떤 그 스칼라 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4C고 3C고 여기다 C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첫 번째 V1을 3배 했을 때
두 번째 V2로부터 빼주게 되면은 뭐가 남아요? 여기가 C고 3C, 3C, 4C, C 이렇게 있는 거예요. 3V1 하면은 3C 0, 0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오는 거고 V2는 3C, 4C 0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빼게 되면은 4C 0, 0 이렇게 나오는 벡터가 남은 거죠. 여기다 4분의 1을 해요. 그럼 요거는 0C 0 이렇게 돼 있는 벡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X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스칼라베에서 X2에 대한 요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벡터 V1에 대해서 C00 되어 있는 거. 얘가 X1이 무슨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숫자인지 알고 있으면은 얘를 여전히 스칼라베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스칼라베를 각각 뭐 적당히 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은 이게 이런 V1과 V2의 스칼라 되어 있는 스칼라 곱으로 되어 있는 선형 조합의 형태로 나타나냐? 라는 게 여기에서의 핵심 질문이거든요. 나타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0, C0 되어 있는 거, C00 되어 있는 거 적절히 조합하면은 리얼 넘버 0 되어 있는 거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스칼라 곱하고 스칼라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얘 차원이 얘 차원이 더 이상 커질 수 없다. K개보다 더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K보다 더 큰 것들은 K개 안에 있는 그 벡터들을 잘 조합해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랭크가 최대 K이자 최소 K이다. 즉 랭크는 K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 사다리꼴일 때 A의 랭크는 0이 아닌 행의 수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바꿔서 쓰면은 우리가 A가 랭크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행렬의 랭크를 구하는 거를 구할 때 우리가 0이 아닌 행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반대로 보면은 랭크가 R인 어떤 행렬이 있을 때 랭크가 R인 어떤 행렬이 있을 때 기본 행렬과 열 연산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랭크라고 하는 게 어, 어떤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게 그 행사다리꼴이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쓸 수 있어요. 그죠? 행사다리꼴이라고 하면 요거를 쓸 수 있고 행사다리꼴이 아닌 경우에는 뭐 열 벡터를 가지고 열 벡터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간의 차원을 구해서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그 행렬을 기본 행렬의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연산과 열 연산 통해 가지고 행렬을 막그 대각 저기 별짓을 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행을 뭐 몇 배 하고 몇 번째 행을 빼고 막 이런 것들 했잖아요. 행 교환하고 이런 변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렬에 어, 어떤 행렬에 적절한 행 연산과 열 연산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하는 게 선형 변환의 형태로 나타났었죠. 혹은 행렬 곱의 형태로. 그죠? 우리가 1, 1, 1 하면은 그냥 그 원래대로 하는 거고 1, 1,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열 바꾼다. 이런 행 연산하는 거 선형변환의 형태로 만들어줘서 보여줬었잖아요. 저번 4 챕터 시작할 때. 그래서 요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A 행렬을 어떤 그 행변환을 시켜가지고 얻으면은 그 행변환을 가지고 이 변환된 행렬의 랭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렬이 행사다리꼴이 아니어도 이 행연산을 적절히 수행해가지고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가 어떤 행렬이 행사다리꼴이 아니어도 이 행연산들이 선형변환으로 표현됐잖아요. 앞에서. 그럼 행변환들을 연속적으로 누적해가지고 행사다리꼴의 행렬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의 랭크를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이거의 랭크를 구했을 때 얘네들이 가역 행렬인지를 봐야 돼요.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왜?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 그 녀석을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몇 번이고 곱해도 랭크가 같아요. 뭔 얘기예요? 2, 3, 2, 2, 1 이런 녀석들이 가역 행렬이기만 하면은
얘네들을 몇 번 곱해가지고 행사달코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얘 전체 랭크를 구했을 때 랭크 A의 랭크랑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선형대사에서 맨날 행렬 그려놓고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에 랭크를 구하려고 막 행 변환시키고 행 변환시킬 때마다 디터미넌트 같은 거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 디터미넌트를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미분한다던가 이랬을 때 아니면 특성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거 썼을 때 디터미넌트들이 행 변환시키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 영향을 계산을 하는데 랭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행 변환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 변환해가지고 랭크 구하는 거는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왜냐면 저는 어떤 기억이 고등학교 때 있는데 이게 제 교육 과정이 여러분 교육 과정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거의 이유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대학 레벨에서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가역적인 변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누적이 돼도 랭크의 변환에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기반으로 우리가 이 어떤 행렬이든지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행렬을 특별히 단순한 형태, 즉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행사다리꼴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랭크를 구하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행렬의 랭크를 구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행연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A의 앞에 붙고요. 그죠? 열 연산 같은 경우는 A의 뒤에 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짧게 설명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든 말든 간에 결국에 이거의 랭크를 구해도 얘네들이 다 가역인 이상 그냥 오리지널 A의 랭크랑 다를 거는 없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거를 증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스킵을 할게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연속적인 행 변환과 연속적인 열 변환을 통해 가지고 1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알바의 알짜리 가역 가역이 아니라 상승행렬로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가 다 0이든 뭐 0이 아닌 무언가든 차 있겠지만 우리가 행 변환을 적절히 수행한다면 다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아까 앞에서 보여줬었잖아요. 우리가 그 C 이용해가지고 요거 어디야? C 이용해가지고 여기 다 나머지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K 이후에 나오는 것들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그거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적절한 행 연산으로 행에서 빼주고 막 이런 거 통해가지고 다 0으로 때려버리는 거 일도 아니겠죠. 이 0들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거의 역행열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열 변환, 행 변환하는 행 연산하는 그 행렬을 보면은 다 가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렬들을 우리가 기본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기본 연산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 행렬들은 다 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생각해 보시면은 가역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가역입니다. 가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A라고 하는 거에 이런 연산을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대각행렬, 그러니까 행사다리꼴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얘를 가역행렬이 있으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이거를 역방향으로 각각 하나씩 다 이런 식으로 역행렬들을 곱해준 이런 형태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 행렬들을 다 곱해가지고 어떤 행렬을 얻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모든 행렬은 그 차원의 개수, 그러니까 랭크 개수만큼의 랭크 개수만큼 상등 행렬을 포함하는 행 사다리꼴 행렬로 변환시킬 수 있다. 라는 거를 결론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랭크 개수 바이 랭크 개수 정확히 랭크 개수 바이 랭크 바이 랭크라고 합시다. 랭크 바이 랭크 사이즈의
상등 행렬을 포함하는 행사다리꼴 형태의 행렬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A 행렬이 랭크가 R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등 행렬이 있고 나머지 0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형태로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렬을 더 단순한 부분을 분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랬을 때도 여전히 요거는 성립하겠죠. 우리가 어떤 가역 행렬을 곱한다 그래도 어, 이게 행렬의 랭크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사실 제가 행렬이라고 얘기했지만 요거 그거예요. 사실 그냥 선형 변환이었죠.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는 좀 스킵을 할게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증명하고 행렬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 스킵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행렬에 대해서 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할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B가 매개하는 선형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선형 변환들이 합성이 되어도 랭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서 증명하고 싶은 거는 행렬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건데 그 증명 과정을 보면은 어떤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 매트릭스에 대한 선형 변환이 있고 선형 변환에 대한 랭크가 여전히 동일하게 있고 선형 변환에 대한 랭크가 행렬에 대한 랭크랑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앞에부터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그거에 대응되는 행렬이랑 그냥 동치다, 같은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증명하거나 따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앞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A 트랜스포즈, A 전체 행렬의 랭크를 계산하는 방법을 또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알고 계셔보세요. 그러니까 이 A가 랭크 아래 n by n 행렬이면은 A 트랜스포즈 역시도 랭크 아래 n by m 행렬이 되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분해한 행렬을 다시 트랜스포즈 하면 되는데 이 트랜스포즈 해도 이게 요 행렬에서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머지 가역 가능한 행렬들이 곱해진다 그래도 랭크를 변화하지 않으니까 여기 0이 아닌 행의 개수가 중요한 건데 이 IR은 R by R이잖아요. 그러니까 R by R을 좌우로 시프트를 해도,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를 해도 사실 그냥 R개란 말이에요. R by R에서 R by R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랭크 R이라는 거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행렬의 랭크가 그 행이 생성한 공간의 차원과 같다는 거 우리가 저기 트랜스포즈래. 랭크 선형 변환 t에 대해서 랭크를 구했을 때 그게 디멘전 rt였잖아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랑 행렬이 완전히 다른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같다라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한 순간부터는 이건 그냥 스무스하게 증명을 따로 안 하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선형 변환 랭크랑 행렬의 랭크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랭크가 0인 유일한 행렬은 0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행렬에 대한 랭크를 알 수, 다 안 거고 알 만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렬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렬식에 대한 내용은 사실 행렬식 자체보다는 행렬식을 정의함으로써 얻는 그 편익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 행렬식에 대한 내용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나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우리가 행렬식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 행렬에서 정의되는 친구들인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유 벡터, 고유 값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이러는데 씁니다. 우리가 이 행렬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우리가 1바이 1짜리 행렬식일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자신,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고, 2x2 행렬을 가장 많이 보겠죠. 2x2 행렬 같은 경우는 AD-BC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2x2 행렬에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N/N 행렬에서 정의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행렬식 공식이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이런 수식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N/N 행렬이 있을 때 행렬식이 아니라 소행렬이에요.
어,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A tilda ij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뭔 얘기냐면은 A tilda ij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A에서 i행 j열을 제거한 나머지 행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2, 3, tilda 이렇게 쓰면은 지금 소행열이라고 하는 거는 i행 j열을 제거하고 남은 행렬. 남은 행렬, 그러니까 n by n에서 하나씩 제거했으면은 n-1 by n-1 행렬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2 by 3짜리를 없애게 되면은 2 by 3, 그러니까 2행 3열 다 지운다고 하면은 2행과 3열을 지웠기 때문에 A, B, G, H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거를 소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행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행렬식이 디터미넌트예요. 행렬식의 표현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이게 사실은 그 임의의 행 i를 선택하고 계산해도 되고요. 열, 임의의 열, 임의의 열, j를 선택하고 디터미넌트 i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1, i 플러스 j, a, i, j, 디터미넌트 a, tilde i, j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i를 따라가든 j를 따라가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a에 대한 디터미넌트, a에 대한 행렬식이 이런 식으로 한 요소를 뺀 거에 대한 어,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그 요소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 해가지고 다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사실 이 강의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긴 얘기고 저도 다시 봐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재기적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기적으로 정의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n이 3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소행렬이 2 by 2짜리 행렬에 대한 행렬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한다면은 요게 3 by 3짜리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나오면 그거는 3 by 3 행렬에 대한 거를 다시 쪼개가지고 안쪽에서 요거에 대한 소행렬에 대한 소행렬을 한 번 더 구해서 2x2짜리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위적으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n이 얼마든지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어지게 됩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 우리가 대각화라고 하는 툴을 쓸 거예요. 대각화라고 하는 걸 왜 썼냐? 대각화되어 있는 대각 행렬은 이 행렬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할 건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 행렬에 대한 행렬식도 구하기 쉬워요. 대각화된 행렬에 대한 행렬식도 구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각화를 시켜놓고 행렬식을 구하는 방식을 쓰겠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역한지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거 연산을 쉽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잠깐 쉬었다가 10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네, 다시 시작을 합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뭐 열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인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이렇게 요거에 대한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이다. 이래서 소행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자체를 여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각각 좀 쪼개가지고 점점 작은 형태의 행렬식을 구하는 걸로 더 큰 6개의 행렬식 값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게 뭐 귀찮게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만족하게 되는데 아, 우리가 이런 아래 삼각행렬, 위 삼각행렬 이런 거에서 행렬식을 구하게 되면은 얘들을 계산해 봤을 때 이런 관계들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어떤 여인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소행렬식을 구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 3번을, 그러니까 열 3번을 잡고 모든 행에 대해서 여인수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이거 지운 거 D, E, G, H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거 지운 거 A0, GH가 나오고 뭐 이거 지운 거 해가지고 A0, D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하잖아요. 이런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우리가 보여준 건데 이거를 계산해서 보면은 얘네가 정형화된 어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게
달라져요. 보시면은 아래 삼각이든 위 삼각이든 아까 봤던 그 수식 전개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0이랑 곱해지고 막 이런 게 튀어나와서 결과적으로는 남는 게 요 녀석, 그러니까 0이랑 곱해지는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 막 그 저기 사라지는 거 이런 거 포함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각선 성분들의 곱으로 디터미넌트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의 전부거든요. 우리가 이 아래 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각선 기준으로 아래쪽에만 성분이 차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아래 삼각 행렬 같은 경우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위 삼각 행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행사다리꼴이라고 했던 거죠. 행사다리꼴이라고 불렀던 형태로 대각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 그 행렬의 기본 연산을 통해가지고 행연산, 열연산을 통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녀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구해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성분의 곱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발견이 되겠죠. 물론 이제 대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구하면은 당연히 대각선의 곱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다리꼴이든 대각행렬이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찾을 수만 있으면 분해를 저런 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행렬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에 여러 가지 성분, 그러니까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여기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언급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는 각각의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선형적이라고 하면은 FAX, 그러니까 CX는 CFX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랑 FX 플러스 FY는 F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함수 전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하는 건데 각각의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성질은 반대칭성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성질에 대한 각각의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 n 바이 n 행렬을 n개 행벡터 또는 n개 열벡터로 생각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 n개 열벡터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것들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이 행렬이 선형 변환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n개 행벡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차원을 계산할 때 1이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벡터의 개수로 우리가 차원을 계산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열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을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이 있으면 A, C랑 B, D라고 하는 두 개의 열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열 벡터 A, C랑 B, D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행렬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라는 거는 이런 행렬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건 다 상관없고요. 행렬의 중간에 VJ가 껴있는 거랑 WJ가 껴있는 거 두 개의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행렬의 각각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더했을 때 그거에 대해 선형적인 연산이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들은 다 그대로고 요거에 대해서만 더해지는 게 성립을 한다라는 게 이 각각의 열에 대해서 선형적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선형적이라고 하면은 스칼라 곱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J에 대해서 CJ로 이런 식으로 하나에 대해서만 열에 대해서만 선형성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열 기준으로 선형성이 성립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V가 CJ. 그러니까 모든 걸로 C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열에 대해서 선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렬을 열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 열의 성분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V1, V2, V3 이런 식으로 0, 0, 0, 0, 0, 0 곱해주게 되면은 V1, V3, V2 이렇게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행연산인데 이거의 열 연산 버전도 뒤에다가 곱해줄 때 하면은 1, 0, 0, 0, 0, 1, 0, 1, 0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곱해주게 되면은 V1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삼행 1력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행렬로 구성되어 할 수 있구나. 아무튼 행렬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귀찮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0, 1,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V2, 그죠? 그다음 얘랑 곱했을 때 V1, 얘랑 곱했을 때 V4, 얘랑 곱했을 때 V3 이렇게 되니까 열이 V1, V2, V3, V4, V1과 V3 열이 있고 V2랑 V4 열이 이렇게 옆으로 붙어 있던 거여서 앞뒤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열 벡터 자체의 위치를 바꾸는 연산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열 벡터 자체를 바꾸는 연산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스가 앞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행렬식의 부호가 바뀌어요. 요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 우리가 굳이 보진 않을 건데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증명이라보다 사실 유도예요. 유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은 이 i 플러스 j 자체가 변하겠죠.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부호가 하나 바뀌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행 변화를, 그러니까 열 변화를, 열 벡터를 바꾸면은,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기본 성질들이 있어요. 굳이 증명은 안 하는데. 그래서 2랑 5, V2랑 V5, 이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V1, V2, 3, V4, V5 이렇게 써놨지만 다 벡터라는 거 알고 있죠? 열 벡터예요. 열 벡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위치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라는 얘기, 기본적인 어떤 특성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를 직접 구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건 조금 귀찮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다 때려 넣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은데 우리가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 2차, 그러니까 2x2 행렬에서 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CA랑 BD, 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행을 바꾼 행렬도 마찬가지. 행을 바꾼 행렬도 이 디터미넌트가 바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A, B, C, D,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행을 바꾼 거죠. A, B랑 A, B가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행을 바꿨을 때도 0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는지를 보면은 이 디터미넌트 구할 때 우리가 원래 AD 마이너스 BC를 했었죠. AD 마이너스 BC. 이 주대각선이랑 부대각선 각각 곱해서 뺀 거를 우리가 구했는데 이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BC 마이너스 AD랑 같은지를 보면 되죠. 같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까 열 바꾸는 거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열을 바꾼 거에 디터미넌트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겠죠. BD, AC 이렇게 됐을 때 BC 마이너스 AD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AD 마이너스 BC가 되고 여기 AD 마이너스 BC 여전히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쉬워요.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워가지고 증명을 그냥 넘어간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 시그마에다가 집어넣고 막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칼라를 곱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이 행을 바꾼 행렬에 대해서 이런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관계가 성립하고 스칼라를 곱한 행렬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하는 것들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게 직접 보여주는 건 쉬워요. 증명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2x2 행렬에서 보면은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세 번째 속성이 가장 중요하죠. 위에 있는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B가 A의 한 행에 다른 행에 C배를 더한 행렬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행 변환했을 때, 행 연산했을 때 행렬을 행 연산했을 때 우리가 대각화 하려고 아까 보여주는 과정에서 행 연산한 거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 4 있고 1 이렇게 있는 어떤 행렬에서 여기 있는 열 같은 거를 여기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막 변환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열 연산이었고 행 연산을 기준으로 해도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어, 이렇게 있는 행이 있고 이렇게 있는 행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은 이런 행이 있고 이런 행이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행에다가 A랑 B가 있는 행에다가 C, D를 K배만큼 해가지고 위에다가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해준다 그래도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은 A 플러스 KC에다가 D 곱한 거 마이너스 C B 플러스 KD에다가 C 곱한 거가 풀어서 보면은 AD 플러스 KCD고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KCD거든요. KCD 사라지니까 AD 마이너스 BC로 오리지널 벡터랑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 변환했을 때는 부호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러니까 위치를 변환시키면은 부호가 변하지만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만 하면은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열 연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기본 행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렬의 곱셈을 했을 때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이랑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왜 보는지 알겠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부터 어떤 행렬을 대각화하려고 기본 행렬을 연속적으로 적용시키는 걸 보여줬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행렬을 연속적으로 적용을 시켜도 디터미넌트를 계산했을 때 걔네들이 여전히 가역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디터미넌트의 곱이랑 같기 때문에 네, 행렬식은 행렬의 가역성을 측정한다. 우리가 잘 알던 거죠. AD-BC 한 그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가역 행렬을 구할 수 없다. 역행렬을 구할 수 없다. 가역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그거에 대한 증명이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 증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형 독립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굳이 증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A라고 하는 행렬이 가역이라고 했을 때, 그럼 A라고 행렬을 기본 행렬의 곱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가역 행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역 행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이런 Q랑 B, Q-1승 이런 식으로 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B, 그리고 무슨 대각 행렬 C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대각화된 행렬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었는데 쪼갰을 때 이 구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게 I, R 되어 있고 뭐 0, 0, 0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행렬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구했을 때 이, 아, 이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기본 행렬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닌 행렬식을 가지고 있다. 가역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이고 뒤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는데 뒤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등 행렬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계산해 봤을 때 대각 행렬에 대한 저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얻을 수가 있는 녀석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행렬식이 가역성을 측정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가역성을 측정한다는 게 선형 독립성이랑 그 가역성 측정이라고 하는 게 선형 독립성을 측정한다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V1부터 VN이 N개 열 벡터다 그랬을 때 V1부터 VN이 선형적으로 종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A1, V1 플러스 A2, V2 해서 쭉쭉쭉 플러스 AN, VN을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 경우가 A가 0이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A1부터 AN이 0이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랬을 때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에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보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런 과정이 있고 요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V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 있고 여기에 어, 뒤에 이런 벡터가 붙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은 그러니까 풀어서 쓰는 건지 묶어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행렬의 표현으로 쓰면은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게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죠? 앞에서 정의를 했던 게 이게 선형적으로 종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닌 거를 가지고 얻은 이 행렬 자체가 가역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요거를 보는 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널 공간에 존재하는 행렬, 그러니까 벡터를 의미하는 게 요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A, V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행렬 A에 의해서 0행렬로 가게 만드는 모든 V를 널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널 공간으로 정의하죠. 널 공간으로 정의하는데, 이때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그게, 아,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다시 할게요. 우리가 이게, 앞이랑 뒤를 헷갈려가지고, 순서를 헷갈려가지고. 디터미넌트 V1부터 VN까지 되어 있는 요 행렬을, 열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요 행렬을
0으로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해요. 반대 방향부터 시작했는데 요거를 가정하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게 가정되어 있을 때 정리 12는 이 행렬식이 0이 아닐 때만 가역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행렬이 가역이 아니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행렬이 가역이라고 하는 거랑 가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 그리고 전사가 성립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역이 아니면은 둘 다 성립하지 않거든요. 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이 아닌 벡터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A라고 하는 행렬이 있다고 했을 때 그 A에다 V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녀석이 있으면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행렬을 곱해가지고 V는 영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유니크한 해 V는 0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이 0이 아닌 벡터 V도 영행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변환을 시켰을 때 영행렬로 갈 수 있는 V가 영행렬뿐만 아니라 다른 행렬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행렬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영행렬이 아닌 A1부터 AN까지 가는 영행렬로 만드는 이런 벡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제가 반대로 설명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필요한 내용인데 반대로 설명해가지고 헷갈리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런 행렬이 0이라고 가정하면은 정리 12에 의해서 얘가 가역이 아니어야 되고요. 가역이 아니라는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0벡터로 만드는 벡터 V가 있을 때 이 V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오는 한계는 뭐예요? 0으로 되어 있는 0벡터는 당연히 한 개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닌 벡터가 있다. 모두가 0이 아닌 벡터가 존재할 거다라는 게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말에 그러니까 가역이 아니다. 이거 제가 써드릴게요. 가역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AV는 0을 만드는 0벡터 아닌 V가 있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0벡터 아닌 V가 있다는 거는 A1부터 AN까지가 모두 0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만족하는 A1부터 AN까지 0이 아닌 벡터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선형적으로 독립이 아닌 선형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의 단계를 반대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제가 설명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어, 네. 이 증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A1부터 AN이 0이 아닐 수 있다. 0이 아닌 벡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0일 때가 뭐예요? 선형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형 종속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행렬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아, 이게 종속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0이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가역성 측정도 할 수 있지만 선형 독립성도 측정할 수 있고 선형 독립성을 측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속성 1, 2, 3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행렬식 계산 방법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행렬식 계산 방법을 왜 구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행렬식 계산 방법을 모르면은 맨날 저거 써야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이상한 수식 있잖아요. 이상한 요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색깔 공식 이용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싫으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고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행렬이 저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 먹어도 우리가 첫 번째 행렬에서 두 배를 뭐 두 번째 행에서 빼고 뭐 그다음 세 배를 세 번째 행에서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4분의 1로 나누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스칼라베 하는 거 해가지고 이런 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윗삼각행렬 또는 행사다리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뭐예요? 이런 행렬의 디터미넌트 뭐예요? 대각 성분의 곱이 되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은 4분의 1 디터미넌트 A가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디터미넌트 A는 얼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쉬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행렬식 가지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행렬식의 다른 속성 보면은 곱셈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A랑 B가 n by n 행렬이면은 각각을 곱했을 때, 그러니까
행렬을 곱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이랑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터미넌트가 보면은 선형 그 변환에서 얘기하는 선형성을 굉장히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산이 굉장히 쉬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몇 번째 행만에 대해서만, 몇 번째 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거나 이런 게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열에 대해서만 성립하거나 행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K개를 곱했을 때 전부 다 K가 이렇게 곱해지는 게 아니라 특정 행에 대해서만, 특정 열에 대해서만 곱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만 주의해서 쓰면은 굉장히 쉽게 디터미넌트 값들이 복잡한 거에 대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하고 싶겠어요, 우리? 어, 궁극적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얻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행렬식의 기하학적인 해석을 여기 별표를 쳐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라는 얘기인데 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뭘 공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행렬식을 쓰는 논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너티브 모델, 플로우 베이스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렬식을 씁니다. 그게 이제 그 플로우 베이스 모델, 디퓨전 모델이랑 다르게 조금씩 선형 변환을 누적시켜가지고 역변환이 가능한 선형 변환을 누적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 변환이 이제 인버터블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우시안으로 가고 가우시안에서 돌아오는 건 동일한데 그 변환을 원래 디퓨전 모델에서는 가우시안 스텝을 조금씩 밟아주는데 플로우 베이스 모델에서는 가역 가능한 선형 변환을 조금씩 누적해주는 걸로 만들어놔요. 기억이 나나? 대학원생들? 제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친구들은 기억이 희미하게 있을 텐데 그때 얘기했을 때 이 행렬식 자체가 그 변환이 만들어내는 매개하는 공간의 쉐입과 면적을 계산하는 녀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크라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행렬식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에서 좀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세하게 행렬식 가지고 뭐를 한다면은 중요한데 지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8월 5일까지였는데 8월 6일 버전을 다시 올렸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오타 고치고 다시 쓴다고 앞부분은 날리고. 네. 그래서 대각화 내적 공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식을 가지고 대각화를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행렬식 계산고 개판이고 대각화를 하면은 행렬식 구하기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행렬식에서의 그 행렬에서의 연산, 그리고 행렬에서 행변환, 뭐 열변환, 행연산, 열연산 해가지고 그 행렬식 계산하는 거 어떻게 변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대각 행렬로 만드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대각 행렬로 만들고 대각 행렬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하나 정의를 해서 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벡터 공간이라고 봤던 거랑은 차이가 있게 벡터 공간이랑은 다르게 한 가지 요소가 더 추가된 행렬에 대한 요소가 추가된 그런 공간이고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었을 때 진짜 머리가 아팠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게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R3승, 뭐 R2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냥 실수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념적인 뭐 다항식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간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어려웠을 텐데 이 내적 공간에서는 그런 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좀 더 잘 정의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공간을 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인투이션 자체는 우리가 공간에서는 길이가 벡터의 길이 같은 거를 구하기가 쉬운데 이 공간 함수 공간이나 이런 거에서는 벡터의 길이 같은 거를 구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행렬로 표현해 놨으니까 그 행렬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이용해서 길이 같은 거, 공간 같은 거, 직교성 같은 거 이런 거 정의하는 좀 더 수학적으로 편한 의미 있는 그런 공간을 설정한 게 내적 공간이에요. 이따가 볼 수 있어요. 시간이 되면 볼게요. 벡터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의했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게 그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면 좋습니다. 딥러닝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대각선에만 성분이 있는 거를 의미해요. 나머지 다 0으로 차 있고 대각선으로만 성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행렬 연산들, 행연산, 열연산, 기본 연산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냐, 다이아고날이라는 뜻이에요. 대각선이라는 뜻이고, 다이아고날 1, 2, 3 이런 식으로 써서 대각 성분만 표현합니다. 0 굳이 안 쓰겠다는 거죠. 대각 성분만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고요. 얘네들이 덧셈, 스칼라 곱셈, 곱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덧셈이랑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만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만 닫혀 있는데 이 내적 공간 같은 경우는 거기 하나 더해가지고 내적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행렬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형 변환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이 내적까지 포함해야지 문제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의미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이따 보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덧셈이랑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닫혀 있고 내적까지 포함한 거는 내적 공간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꾸 돌아오네. 그러니까 내적 공간에는 복소 공간도 포함되고요. 다양한 함수 공간들도 다 내적 공간에 포함돼요. 아무튼 그래서 더 좋다, 더 좋은 정의다,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대학 행렬 자체가 내적 공간에 있는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덧셈,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지만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곱셈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엔 내적이 되겠죠. 덧셈에 대해서 보는 거는 쉬워요. 그냥 우리가 n by n 행렬이 있을 때 대각선 선분만 이렇게 a1부터 an까지 있고 대각선 선분만 b1부터 bn까지 있는 요 두 개의 행렬 더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대각선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대각선 성분만 더해지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각 행렬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칼라 곱셈 딱 C 했을 때 이 모든 성분에다가 C를 곱해주는 게 행렬의 스칼라가 되잖아요. 모든 행렬에 C를 곱해주려고 해도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결국 대각 성분만 C가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각 성분만 CA1, CA2, CAN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보는 건데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좀 중요하겠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A1부터 있는 거를 B1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곱해가지고 나머지 다 0이니까 A1, B1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1행 2열 보면은 다 0이니까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쭉 나오다가 대각선 성분만 A2 이런 식으로 서로 0이 아닌 요소가 등장하는 게 같은 행 같은 열일밖에 없기 때문에 대각선 성분만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곱셈들이 들어가게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N차 행렬을 그려보고 실제로 해보면은 그냥 나와요. 나머지 다 0이기 때문에 이 요소가 곱해져가지고 들어가는 게 대각선 성분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대각 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행렬을 곱한다, 같은 대각 행렬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요소의 제곱을 하는 거랑 같은 꼴이기 때문에 n승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n승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대각 행렬들로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선형 변환을 80번 정도 무한 반복해야 된다. A라고 하는 선형 변환을 80번 무한 반복해야 된다. 80번이 무한이 맞지? 어차피 80번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행렬이 n by n 행렬이에요. 그러면은 A라고 하는 행렬을 n by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n by n 행렬을 80번 정도 연속적으로 곱하려고 한다면은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A가 Q랑 대각행렬이랑 Q-1로 쪼개질 수 있다면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연속적으로 곱한다. A 제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D, Q-1, Q, D, Q-1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Q-랑 Q는 곱해져서 뭐 돼요? 상승행렬 되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Q, D 제곱, Q-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 제곱이 뭐라고요? 대각행렬이라고. 대각행렬이면 제곱하는 거 뭐라고요? 다이아고날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 쓰면은 요거에 제곱한 형태로 그냥 개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A가 3 by 3이라고만 해도 3 by 3이라고만 해도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다 더하고 얘랑 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소 하나 구하고 그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그거 다 더하기 해서 하나 구 이런 식으로 연산이 엄청 많잖아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막 잔뜩 해야 되는데 행렬 한 번만 곱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쪼개놓고 나면은 그냥 그 요소들에 대한 제곱만 n번만 제곱해주면 굉장히 쉬운 거죠. 뭘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대학 행렬이라는 거 정의하는 거고 대학 행렬을 정해놓고 났더니 이것만 그 존재하는 좀 더 넓은 공간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존재할 수 있어서 그거를 내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우리가 갖다가 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곱하고 더하고 막 별 짓을 다 해도 다 똑같기 때문에 함수에 대해서도 다항식 함수 f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도 덧셈, 곱셈, 뭐 제곱 이런 거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은 다항식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f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선형성을 띠는 어떤 함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대각 행렬이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산 자체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방식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A 행렬 자체가 다이아고날한 어떤 대각 행렬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각 행렬을 가지고 어떤 변환을 시키잖아요. 변환시켰을 때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그 저기 이 기저 벡터를 어떤 선형 변환을 시켰을 때 나오는 개수들을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그 선형 변환 행렬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같은 공간 Rn승으로부터 Rn승으로 이동하는 같은 기저 공간을 갖고 있는 어떤 선형 변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그 사용하는 기저 벡터가 표준 순서 기저 이 원부터 이 n이라고 하는 1, 0, 0, 0부터 0, 0, 0, 0, 1까지 있는 이 표준 순서 기저를 사용했다고 했을 때 이 결과물로 이 원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원을 1, 0, 0, 0, 0 돼 있는 요 벡터를 선형 변환했을 때 나오는 어떤 벡터가 A1부터 E1 플러스 A2, E2 플러스 쭉쭉 해서 AN, EN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 당연히 0이겠죠. 0이고 요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게 나올 텐데 이게 뭘 의미해요? 어떤 선형 변환을 그 표준 기저 벡터에다가 어떤 선형 변환을 하면은 그 표준 기저 벡터에다가 람다 스칼라 배한 거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고유값, 고유 벡터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본적인 그 우리가 보게 된 이유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유값, 고유 벡터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다시 뭐로 돌아오겠어요? 기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저 갖고 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하면은 기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그래서 거기에 사실 고유값과 고유 벡터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PCA 같은 거 보면은 얘들 그 고유값, 고유 벡터 같은 거 구하는 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공간을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벡터 공간을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 기저 벡터를 가지고 그 고유 벡터를 가지고 다시 정의한 공간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기저로 정의된 공간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는 내용도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특성 다항식이랑 그리고 나서 여기가 조금 귀찮아요. 대각화 가능성 테스트랑 올소고날이랑 올소노말이랑 그거 가지고 정의된 내적 공간에 대한 내용 요거가 조금 귀찮은데 사실 이거는 그 벡터 공간 맨 처음 배울 때도 우리가 모르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벡터라고 하는 게 진짜 그냥 벡터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약간 머리를 비우고 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야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적 공간까지 하면은 이 서양대 수학이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가장 쉬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얘기하는 게 특이값 분해예요. 죽어도 안 나오죠. 제가 많아서. 특이값 분해랑 유사 역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가지고 쉽게 접근하는 이론인데 요거 보고 선형대 수학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 미적분학으로 넘어가는데 미적분학에서도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AI 저거 해놓은 거 보면은 AI 이거 해놓은 거 보면은
사실 선형대 수학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함수 급한, 도함수 최적화, 적분 면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급 선형대 수학의 트윗값 분해보고 조르단 표준형 요런 얘기하는데 조르단 표준형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트윗값 분해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학 쪽으로 약간 넘어가서 여러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 통계가 진짜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 확률 통계를 2학기 겨울방학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잘 알죠? 확률? 몇년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 서양대 수학만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원래 그래요. 서양대 수학이 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연산들, 내적 공간이든 함수 공간이든 이런 것들이 그 서양대 수학의 용어로 정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논문들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들에 나와 있는 증명이나 표현 방식들이 서양대 수학을 많이 따라요. 해석학이나 다른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서양대 수학을 기본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미적분학이랑 해석학 쪽으로 조금씩 나가면서 어떤 얘기 할 건지 얘기하고 끝날 때까지 하겠네 이러다. 뭐 아무튼 되는 대로 해봅시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